안녕하십니까.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리입니다. 오늘은 노년을 준비하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이 어떠한가와 그것에 필요한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고 늙고 혹은 어떻게 죽을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큰 병이 없고 건강하다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활동이 자유롭고 홀가분할 것입니다.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자원봉사나 일을 계속하실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니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병이 심해지거나 노쇠해지면 혼자 걸어 다니거나 혹은 운전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져서 다른 이동수단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나 다른 수단들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활동 범위가 조금씩 좁아져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배우자나 자녀, 가까이 사는 이웃, 혹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점점 그것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지속적인 생계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노쇠해지면 집 안에서만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부축을 받으면서 계단을 내려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밖에서 걸을 때에도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누워있거나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병 때문이나 혹은 죽음에 관련해서 몇 가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 의식은 맑은데 몸을 거의 못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면 기운이 없어서 뭔가 결정하고 싶지만 결정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생각하면 연상되는 것들입니다. 머리가 하얘지거나 허리가 굽는다, 배가 나오거나 뭔가를 자꾸 까먹게 된다. 빨리 걸으면 숨이 차고 이런저런 약을 먹게 된다거나 주변 사람이 아프거나 죽는 경우들이 흔해집니다. 반면 한가롭고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것을 외롭거나 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심하고 혼자 못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가장 충만했던 청년기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그 이후의 시간들은 가장 정점이었던 시간에서 꺾어져서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몸에 있는 근육들이 적어지고 그래서 힘이 약해집니다. 심리적으로도 충격을 견디는 힘들이 적어지고 사회적인 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심리 사회적 약화가 현대에는 조금 더 심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 모든 부분에서 물이 줄어들고 이것들은 유연성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심리 사회적으로도 여유분이 부족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운동 능력, 장기 기능의 저하, 질병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마음도 쉽게 상처를 받거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지나치게 당당하거나 고집스럽거나 속으로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회와 단절하거나 무관심, 무감각해져서 인지저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체와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다행히 정신적인 지적 능력은 잘 유지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약간 감소하는 데에 비해서 사고력이나 적응력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정신으로 신체와 마음을 돕고 신체와 마음을 잘 사용해서 이 긴 시기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노년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죠. 성품적으로는 건강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너그러우며 포용력이 있는 어른, 의연하고 긍정적이고 마지막까지도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 인간적으로 몸은 약해져 가지만 정신은 더욱 빛나는 눈이 반짝반짝한 그런 어른. 자녀들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약해지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고통과 두려움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주변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들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꼭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노년 제목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돈은 아니지만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살아온 인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들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이 중앙에 있는 유연성입니다. 긍정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잃은 것이 있으면 꼭 남은 것이 있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작지만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다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의 흔적이고 결과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나입니다. 이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파악한 후에 그제서야 내 정신으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삶을 위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은 것과 잃은 것 양 극단 사이를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을 잘 파악하는 것, 이 유연성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힘입니다. 맨 처음에 보았던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나의 상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나의 자산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배우자, 자녀, 가까이 사는 이웃, 주민센터 복지관 직원들과 관계를 주로 한다. 몸이 거동의 제한을 받게 되면 인간관계가 상대적으로 매우 좁아집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많은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젊을 때 이러한 관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의 경우 훨씬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한 것 혹은 가까운 이웃이 있기만 한 것이 그 존재 자체가 내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할 일이 많아진다. 이 부분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기를 배우는 것들이 어렵고 부담스러워져서 잘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하게 되는데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자유시간이 많아지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여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울 때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열심히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배우셔야 합니다. 어딘가 이동해서 부축을 받을 때에도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나보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보다 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의 나의 태도와 그런 방법들을 미리미리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훨씬 즐겁고 나도 도움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몸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배우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집 안에서 무엇을 하고 지낼 수 있을까? 나는 자잘한 식물을 키우거나 혹은 방바닥을 닦고 청소를 하거나 혹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하여튼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고 집에 있는 시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본 분은 바깥 외출을 전혀 하실 수 없는 분인데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병이 더 깊어지거나 노쇠해지면 병과 죽음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의식이 흐려지거나 혹은 명료하지 않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이 결정들을 맡길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내가 이것들을 한 번쯤 다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사실은 매우 당황합니다. 평소에 별로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죽음은 언제 맞을지 아무도 모르고 나이가 들수록 맞을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안 겪어봐서 모르는 막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막연하게 약간 슬프고 무섭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보통의 느낌은 불편함, 통증, 외로움, 두려움, 허무함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가 파괴된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느낌이라기보다 심해진 질병과 혼자 지내는 것,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질병과 독거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합니다. 죽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 홀가분하다, 아쉽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할 일을 다 마치고 쉰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차이가 나는 느낌은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슬라이드에 병이나 죽음에 관련해 결정할 일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혼자 이동할 수 없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병이 악화되었을 때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것인가? 밥을 해먹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 같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도움이나 시설이 있는지, 치매 등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이 흐려졌을 때 나는 누구에게 이러한 많은 결정들을 맡길 것인가? 혹 내가 이미 되기를 원하는 결정의 형태가 있는가? 누구에게 결정을 맡길 것인가? 나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죽었을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물건들과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길 원하는지, 그리고 나의 시신은 어떤 방식으로 장례가 되길 원하고, 기증을 할 수도 있고, 어디에 묻히고 싶고, 나의 장례식은 어떠어떠한 모양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문제들은 직면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앞으로 나의 노년을 계획할 때 꼭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운 단어 2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입니다. 연명의료란 몇 년 전 의식이 없이 인공호흡기로 숨을 유지하시던 어르신의 가족이 몇 년간의 소송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사례 이후에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이야기하거나 인터넷의 연명의료 관리 사이트를 통해서 나의 의사를 미리 표명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하감지 투여, 기관지 절개를 통한 인공호흡기 사용과 같은 치료 효과는 없지만 임종의 과정을 연장시키는 치료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의사를 표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말은 오히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암환자들에게 썼던 단어인데 현재는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기타 질환으로 임종이 수개월 정도 가까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호스피스 치료는 치료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치료의 목표가 완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신을 잘 챙기셨죠? 이 모든 삶의 후반기를 잘 살아내려면 정신을 지혜롭게 잘 가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질병이 발견됐을 때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치료를 부지런히 받으려면 긍정적이고 현명한 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2번째로는 인생 회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년 재무표와 같은 이런 항목들을 작성하고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버리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갖게 된 것들을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병이나 죽음에 관해 결정해야 할 일들. 앞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렸는데 이것 이외에도 개인에 따라, 가족에 따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진지하고 정직하게 답을 해보시고, 잘 모르는 사항들은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평소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나의 의사를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서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4번째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들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자녀, 친구와 혹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나의 상태가 젊을 때랑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이고 현명한 정신을 갖는 데에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배우시고 연습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경제적인 준비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고도 누구나 아시는 것입니다. 지출을 잘 따져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지속적인 신체 활동과 사회 활동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들면 누가 날 찾아주거나 나에게 권유해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알아보고 찾아봐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신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시고 사회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자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힘은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사실 나만 손해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나마 있던 기회와 나의 힘들을 날려버립니다. WHO에서는 70세까지를 청년기로 보기도 합니다. 예년과 달리 노년의 시기는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죠. 현재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노년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긴 노년의 시간을 살아본 세대는 없습니다. 이 시간을 아름답고 진솔하게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